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채널 머니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ISA 계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제도 개편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늘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현재 ISA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ISA 계좌를 개설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SA 계좌는 분명 매력적인 절세 상품이지만 그 매력만큼이나 복잡하고 알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중도해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잘못된 판단은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SA 계좌 중도 해지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ISA 중도 해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리실 겁니다.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왜 ISA 계좌에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ISA 계좌, 과연 무엇이고 왜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을까요? ISA 계좌,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이름 그대로 개인이 다양한 금융 자산을 한 계좌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 등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한 계좌에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세금 혜택이 정말 파격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현재는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200만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소득세율의 배당 소득세, 이자 소득세의 15.4%이 아닌 9.9%라는 훨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어 더 많은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돕는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ISA 계좌,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져 중도 해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세금 혜택 반납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만 앞서 설명드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세금 감면 혜택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어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율이나 배당 소득세율이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도 해지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ISA 계좌의 중도 해지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혜택 반납이라는 훨씬 더 큰 금전적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의 중도 해지는 단순히 계좌를 닫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금융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는 언제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중도 해지가 세금 불이익으로 이어질까요? ISA 계좌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해지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해지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제 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렵게 쌓아올린 세금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째, 투자자의 사망입니다. 예상치 못한 슬픈 일이지만 투자자가 사망하여 계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법정 상속인에게 해지 및 상속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외 이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영구적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ISA 계좌를 더 이상 국내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ISA 계좌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에 특정한 사유들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위한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천재지변입니다.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의 퇴직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목돈이 급히 필요해진 경우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의 폐업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투자자가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어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입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될 경우 ISA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유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ISA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 자체의 문제입니다. 즉, 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 인가 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신고와 같이 금융기관 자체의 문제로 인해 ISA 계좌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진단서, 해외 이주 증명서, 재해 증명서, 퇴직 증명서, 폐업, 사실 증명서,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것인데 억울하게 세금 혜택을 잃는 일은 없도록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2025년부터 ISA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2025년 개편안은 ISA 계좌의 매력을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첫째, ISA 계좌의 납입 한도가 파격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총 납입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한도가 무려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즉, 연간 4천만 원까지, 그리고 총 납입 한도는 2억 원까지 ISA 계좌에 납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려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ISA 계좌를 통해 운용하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도 대폭 상향됩니다. 현재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5년 개편 후에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서민형 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더 많은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민형 ISA 가입자가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셋째, 기존에는 ISA 계좌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ISA 계좌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를 적용받았던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부터 ISA 제도가 개편되면 ISA 계좌는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세금, 절세 및 자산 증식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개편 후에도 의무 가입 기간 3년이라는 조건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ISA 계좌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는 단기적인 투기를 위한 상품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세금 효율적인 최고의 도구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SA 계좌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는데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ISA 계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장기 투자 시 세금 혜택이 극대화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는 더욱 커지고 세금으로 나갈 돈이 줄어들면서 실제 수익률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소 3년 이상, 가능하다면 5년,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 상장 지수 펀드 ETF, 채권, 다양한 종류의 펀드 등 ISA 계좌 내에서 투자 가능한 폭넓은 금융 상품들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두 종목에 자산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은 주식과 안정적인 채권,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자신만의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와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의 세금 부담까지 줄여주는 매우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셋째, ISA 계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과세 이연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좌가 만기되거나 해지될 때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다시 투자에 활용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경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어 실제 투자 원금이 줄어들지만 ISA 계좌는 이 세금까지도 재투자하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는 매우 강력한 기능이니 반드시 인지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ISA 계좌는 분명 매력적인 절세 상품이지만 모든 금융 상품이 그렇듯 몇 가지 유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이 점들을 간과하면 기대했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무 보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및 분리과세 등 모든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자신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3년 이내에 급하게 사용할 일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금융기관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은행,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취급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ISA 상품의 구성, 운용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수료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예금, 펀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등, 그리고 각 상품별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ISA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장기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거나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외 배당 과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만약 ISA 계좌 내에서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 소득을 얻을 계획이 있다면 ISA 계좌 내에서도 해외 배당에 대한 세금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금은 국내 배당금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및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경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은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의할 점들,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ISA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ISA 계좌는 분명 세금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리고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 도구입니다. 특히 2025년 개편을 통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그 혜택은 더욱 강력해지고 넓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제대로 알고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자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ISA 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SA 계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키는데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ISA 계좌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머니 마스터 채널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